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가 아니죠. 2주 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매주 하나씩 올린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백수가 과로사 하는 거 아시죠? 그냥 바쁜 척 하느라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못 찍었고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고. 날씨가 참 이상해요. 굉장히 추웠다가 또 이제 또 비가 오는데도 영상으로 올라가고 겨울에 원래 비가 안 오는데 저번 날은 또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었죠. 눈 오면서 천둥 치는 걸 또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비 오면서 천둥 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눈이 오면서 천둥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제 2주 전에 올린 영상에 이어서 이제 7장, 그래서 청진기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릴 때 병원을 자주 갔던 기억은 없지만 제 기억에 남아 있는 병원을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이 가슴하고 등 쪽을 이렇게 검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청진기 되는 의사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제목이 청진 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실력이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직 기계에서 나온 그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몸이 공산품화된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진기 듣는 소리와 느끼는 소리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소리를 안 들으시죠. 그냥 검사, 초음파 검사든 뭐 심전도 검사든 검사한 그 수치만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이제 이것도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심장 진찰에 대한 문제의식 그래가지고 류마티스성 열은 연쇄 상규군 감염의 합병증이다. 대부분의 관절이 침범을 당한다. 흔히 목감기라고 하는 연쇄 상규군에 의한 상기도 감염 시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면 며칠 또는 몇 주 후 환자의 관절에 국소적인 열과 부종 그리고 통증이 발생한다. 이런 병변은 하나의 관절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관절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때로는 병변 부위가 여러 관절을 옮겨 다닐 수도 있다. 그리고 똑같은 염증 반응이 심장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상이 생기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잔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놓은 건데, 청진기로 들어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232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청진을 대체하는 첨단 검사에 위력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 섞인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사한 여러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진단 능력은 기계가 우수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95에서 100%의 진단 성공률을 보였다. 하지만 의사들도 선전했다. 그들의 진단은 70에서 90%의 적중률을 보였다. 다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만지오네의 연구를 신뢰한다면 이 정도의 성과는 일반 의사들을 상대로 한 평가와 비교할 때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의사들과 환자들은 똑같이 아니라고 말한다. 기와 청진기가 비정상적인 심음의 원인 병소가 어디인지 그 위치를 찾아내는데 초음파를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다. 모든 비정상적인 심음이 심장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잡음을 가진 사람의 50% 정도는 완벽하게 정상인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 환자들은 더 이상의 검사가 필요 없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환자와 더 이상 검사는 돈과 시간 낭비인 환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의사가 필요하다. 추가 검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의사들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 심잡음과 심장에는 이상이 없는 무해성 심잡음을 구분할 수 있을까? 심장 전문의라면 가능하다. 기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병이 아닌데 질병으로 잘못 오인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244페이지에 레지던트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말에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사실 레지던트 때를 돌이켜보면 환자에게 신체 검사를 하거나 말거나 누구 하나 신경 쓴 사람이 없었다. 신체 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세세한 사항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관심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을 되돌리는 데에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는 기계로 하게 되면 이상이 없는 심자분까지도 질병으로 체크를 하는데 심장 전문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청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청진기로 돌리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계산기도 있고 다 편하고 컴퓨터로 다 계산이 되고 뭐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엑셀로 해서 한꺼번에 다 그 합산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주판을 다시 쓰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앞에서도 읽어드렸잖아요. 심잡음이 있는 사람의 50%는 아주 정상적인 심장이고 더 이상 추가 검사가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청진기를 대지 않음으로 해서 기계가 추가 검사를 시킨다라는 얘기죠. 과연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대동맥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저기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2부가 마감이 되고 3부 첨단 검사의 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계들이 굉장한 첨단을 가고 있지만 그것들의 이제 문제점들을 이면에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검사의 문제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나 근거는 적절하고 합리적일 수 있지만 결코 명확하지는 않다. 라임병을 진단할 때는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실제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진단명이 그리고 그거를 다 의미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의사들은 진단검사 결과를 매우 신뢰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첨단 기술을 사용해 질병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다. 이전에도 환자의 병록과 신체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단을 유추할 수는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단검사 기술을 통해 눈에 보이는 진단의 근거를 찾는 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실상 검사 결과들은 의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그리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실 검사가 진단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검사 과정이 턱없이 느리게 진행되거나 심지어 진단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오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 달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11월 달 정도에 기사가 났었죠. 뭐냐면 알츠하이머병이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이제 알츠하이머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논문이 조작됐다고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알츠하이머 연구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서 돈과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는 별로 안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됐고 이거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한국의 황우석하고 똑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비판들이 되게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이제 치매가 된다고 얘기해서 그쪽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아밀로이드를 쌓이지 않게 할까 해갖고 모든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며 16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그 논문이 조작됐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졌죠. 그러니까 그런 이면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 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다 국민 세금들로 했을 건데 그런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건 쭉 지나고 276페이지에 항생제로 치료한 환자들 중 40% 이상이 한 달이 지난 후 몸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항생제 치료가 끝난 후, 즉 90일을 복용한 후 증상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꼈다. 위약 투여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결과는 항생제군과 동일했다.
35%의 환자들이 1개월 후 몸이 좋아졌다고 느꼈으며 40% 정도의 환자군이 연구 말미에 증상이 더 완화됐다고 느꼈다. 환자들에게 항생제는 전혀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이게 뭐냐면 항생제를 먹고 이제 몸이 좋아졌다. 이제 라임병 얘기, 박테리아 얘기도 나오고 라임병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에게 과연 항생제가 도움이 될까 하고 진짜 항생제를 처방한 군과 위약을 처방한 군을 대조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항생제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더 위험한 것이 뭐예요? 항생제를 먹으면 장균층이 다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280페이지에 누구도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거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랬거든요.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 분야가 아닌 부분을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 과목이니까 대부분 그러는데 약간 빗나가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해갖고 와서 답변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어쩌면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인정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인정을 받는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 인정하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게 의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한다는 자신들의 기본적이며 직업적인 임무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지식 영역을 넘어선 미지의 질환과 맞닥뜨릴 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타나는 증상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미약한 증상을 과장해서 생각해 억지로 진단을 내리려고 한다. 물론 어느 것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일의 경험에서 그래갖고 또 이제 예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예요.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그 의사를 두 번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모르지만 자기 고집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289페이지에 최근 의사들은 의학이란 장구한 역사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이 검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사가 진단을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검사는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며 라임병 역시 조만간 더 좋은 검사법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라임병에 대한 의사와 환자 간의 서로의 혼돈과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라임병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앞에 읽어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병원을 또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3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4부가 시작이 되고 의학적 사고의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됩니다. 그래서 9장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 잘못된 판단.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비드 파웰의 증례와 진단의 오류를 파악하라 해갖고 이제 뭐 이런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뭐 다 뭐 이해할 필요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만 제가 좀 선별해서 해설을 해드릴게요. 3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실 내과에서는 가슴 통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성인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가슴 통증 외에 다른 증상이나 징후가 있고 다른 진단을 위한 검사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통증이라는 말은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심지어는 심근경색증을 찾아내기 위한 운동부하 검사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만든다. 이게 앞으로 뭐 앞에서 쭉 했던 그 뭐 보거나 만지거나 촉각, 뭐 청진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계가 하는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 경우에는 조기종결이라는 가장 흔한 유형의 인식 오류를 보여준다. 조기종결이라는 의사가 특정 질환에 집착해서 진단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인하기도 전에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의사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필요한 검사도 많이 하는 거고 또 이제
306페이지에는 의사들의 편견, 그래서 선입견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얘기하고 거진 비슷하죠. 그래서 312페이지에 의사들은 환자를 보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편견을 가지고 고려해야 한다. 의사들은 진단에 도움이 될 만한 연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를 특정 집단의 틀에 넣어 잘못 판단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고령인 환자의 경우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을 생각하는 일은 많지 않다. 의료 현장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의학교육 과정과 수련의 과정이 객관적일지라도 실제 그 교육을 받는 의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의사가 환자를 대하고 내리는 결정들은 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카드 전문가의 도움 이렇게 또 얘기들이 나오는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다양한 상황에서 언급했던 믿더라도 확인해야 한다. 이게 정말 의사 선생님들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또 어떤 질병들이 있는데, 그래서 320페이지에 피할 수는 없으나 개선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실수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기술적이건 사고 과정의 오류이건 간에 환자를 진찰하다 보면 어떤 형태의 실수든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수가 발생한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의료체계와 각종 술기, 각종 요법과 의사들의 사고방식을 계획할 때 실수를 최소화하고 오류를 더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자기 실수를 인정을 많이들 안 하죠. 그래서 의료 분쟁에서 명백히 이건 병원 측의 잘못인 것 같은데 소송이 붙어도 소송을 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수술을 받다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수술한 과정에서 실수했다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데 다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의료만 전문으로 또 하는 그 변호사들도 생기셨더라고요. 의료 사고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개선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은폐되고 엄폐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 나가야 앞으로 더 의료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9장이 끝나고 10장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진단 그랬는데 컴퓨터 활용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있고 이제 점점 기술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AI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AI들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AI가 스스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인체를 해부해 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인간이 넣은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수많은 사례들을 더 많은 인간보다 짧은 시간에 판단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 기계들이 AI가 수술을 해본 것도 아니고 치료를 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은 정확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정확한 진단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내가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 통증이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병원을 가시더라도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음 주에 좋은 책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